셨죠? 저는 오늘 이제 첫 번째랑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제품에 대한 이야기랑 그리고 그 제품으로 인한 발생될 수 있는 호전 반응에 대한 것들을 좀 배웠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나 제품 먹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나 그리고 제품이 왜 궁금한지, 물론 그것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실은 이제 그보다 이 제품을 갖고 어떻게 내 삶을 조금 바꿔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저는 이제 나누려고 하고요. 한 1시간에서 1시간 조금 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진짜 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아마 제가 준비한 것 이상의 것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아까 막 그 호전 반응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중간중간 보이는 것 같으면 제가 내가 하는 얘기가 너무 좀 지루한가? 어렵나? 그러면서 제가 약간 말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만 잘 집중해 주신다면, 원래 명강사는 청중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가 준비한 거 한번 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쇼더플랜이라고 하는 책을 아마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적어도 이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저는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쇼더플랜에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제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정말 탁월한 제품을 저희들에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이 제품을 만들었을 때 과연 누구를 위해 만들었을까? 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1번은 이 제품을 갖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이 제품을 잘 유통하기 위해서 회사는 그 목적으로 제품을 만들었다. 그게 1번. 두 번째는 이 PM이라고 하는 회사를 믿고 파트너십을 맺은 우리들이 이 제품을 갖고 본인들이 갖고 있던 뭐 건강 고민이나 아니면 이걸 갖고 어떤 사업의 기회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PM의 파트너십을 맺으려고 하는 우리를 위해 전적으로 만들었다.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요, 어떤 제품을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 때는 이 제품력이 좋으면 무조건 퍼져나가게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우리들을 영업사원으로 생각하고 이런 좋은 제품을 만드니까 이거 갖고 한번 열심히 유통해보세요 라고 만드는 목적보다는요, 이 회사가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었고 적어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제품에 대한 설명도 들으러 오고 오늘같이 호전 반응도 이해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훨씬 더 열정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사람들한테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회사는 엄청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 첫 번째 원리라고 하는 걸 저희가 이해하고 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와 같은 사람들을 경제학 용어에서는 프로슈머라고 합니다. 프로슈머는 프로듀서와 컨슈머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물건을 생산해내는 사람들은 무조건 돈을 버는 시대가 있었고, 컨슈머는 우리말로 바꾸면 소비자죠. 저희와 같은 사람들은 무조건 소비를 하면서 돈만 쓰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생산의 과정에 일부 참여를 하는 것 같으면서 고객인데 그로 인해 돈을 버는 사람들도 생기는 시대가 앞으로는 오게 될 것이다. 그거를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미래 경제 학자가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만들어낸 경제학 용어예요. 저희들은 프로슈머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누군가한테 이걸 전달할 때 소비자, 사업자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다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나누면서 프로슈머를 앞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할 건데, 그 중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소극적 프로슈머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일상생활에서 소극적 프로슈머는 우리가 이 PM 비즈니스 하기 전에도 이미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니까 가끔 가다가 베스킨라빈스에 갑니다. 거기서 베스킨라빈스를 사고 해피포인트 적립하는 게 있어요. 그걸 꾸준히 적립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한 몇천 원이 누적이 돼가지고 내가 사는 거에서 일부 할인을 받고 살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어느 순간 기업이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면서 저희가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약간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리고 있는 프로슈머의 아주 작은 개념이에요. 근데 저희는 그 개념을 넘어서서 단순히 할인받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걸 갖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돼서 이 자리에 온 건데, 이제 소극적으로 해가면서 약간의 용돈 정도나 아니면 한 추가 소득 50에서 100만 원 정도? 그 정도를 버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소개하는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걸 갖고
직장 생활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실은 여러분들의 뒷자리에 보시면 이거로 인해서 그분들의 삶이 적어도 PM이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5년에서 6년 차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5년에서 6년 안에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그런 플랜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 달라질 수 있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 비즈니스에 대한 재인식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되게 생소할 거예요. 잘 모르실 거예요. 이분은 누구냐면 맥도날드 CEO 레이 크록입니다. 근데 이 레이 크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햄버거를 잘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우리가 맥도날드 알고 있잖아요. 원래는 맥도날드 형제가 있고 그 맥도날드 형제가 햄버거를 기가 막히게 만든 거예요. 어느 한 미국의 한 동네에서. 그게 엄청나게 입소문이 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햄버거를 먹으러 막 줄을 서 있는 거죠. 그 당시 때 이 레이 크록은 어떤 무언가를 영업하는 영업사원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때 이 레이 크록이 그 맥도날드 형제가 유통하고 있는 햄버거를 보게 된 거예요. 줄 엄청 서 있는. 그러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레이 크록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야, 저거 제대로만 하게 되면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야, 이건 현금 자동 지급기 같은 게 될 수 있겠는데? 내가 어느 곳에다가 이 맥도날드 이거를 유통권에 가져와서 이걸 내가 어디에다가 오픈을 시켜놓으면, 야, 거기서 계속 돈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햄버거는 무조건 먹을 거고, 미국 사람들 햄버거 많이 먹으니까. 또 어디에다가 해놓으면 계속 햄버거 먹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고, 야, 이거 현금 자동 지급기 같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레이 크록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레이 크록이 햄버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까? 그런 거에 집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레이 크록이 한 말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햄버거가 아닌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다. 제가 4년이라고 처음에 써놨는데, 아까 정소진 그룹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PM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타 네트워크 경험이 있습니다. 12년 정도를 했고, 여기서 말하는 4년이라고 하는 건 제가 그 전에 있었던 회사에서 저도 막 이 비즈니스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했던 시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4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를 의미해요. 제가 그곳에서도 저희는 부부가 처음부터 전업을 했었어요. 전업을 해서 정말 열심히 했고, 한 4년 정도가 되었을 때 PM으로 따지면 제가 봤을 때 한 EVP에서 PT 그 사이쯤 단계까지 열심히 해서 갔어요. 수입도 이제 그와 비슷한 정도의 수입원을 만들어내는 것 같았는데, 제가 속해 있던 팀 안에서 굉장히 큰 문제 하나가 발생이 됐었어요. 이거는 뭐 자세하게 설명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큰 문제를 제 위에 스폰서가 일으킨 거였어요. 그래서 팀에 굉장히 많은 어떤 문제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제 파트너들이 투잡하고 있는 단 한 명만 빼고 나머지가 다 그 일을 계기로 그만두게 돼요. 그만두게 되고, 저희 부부가 이제 내 스폰서가 잘못을 했던 건데, 저희가 그거 약간 연관이 있는 줄 알고 저희 부부도 약간 안 좋은 눈초리로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저희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기는 했어요.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4년 정도 딱 됐는데, 투잡하는 파트너 딱 한 명 남고 다 없어진 거예요. PM 여기서 지금 정말 열심히 하신 분 한 4년 되시면 다 성공하셨잖아요. 여기서 지금 뭐 한두 달, 한 6개월, 한 1년 정도 하는데, 생각하는 것만큼 결과가 안 나오네 라고 생각이 들지만,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오늘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봐요. 나 진짜 비즈니스 열심히 하고, 나 제품도 정말 정확히 올바르게 보여주고 있고, 만나는 분들한테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막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뭘 좀 놓치고 있는 거지? 그럴 때 하여튼 저에게도 어떤 계기가 있었고, 그때 제가 들여다보게 된 게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쇼더 플랜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쇼더 플랜이라고 하는 책과 실은 또 다른 책이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과 관련된 잘 만들어진 책은 많이 있으니까요. 그 책들 중에 쇼더 플랜이라고 하는 책을 많은 분들이 추천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는 기간 한 1-2년 차가 됐을 때쯤에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봤는데 얇은 책이고 너무 뻔한 내용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장난하나? 이거 갖고 무슨 돈을 받지? 그럴 정도로 너무 뻔한 내용 같아가지고 제가 실은 조금 보다가 말았던 책이었어요. 그 당시 때. 근데 성공한 수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이야기하고, 제가 4년 정도 됐을 때
제가 다시 원점으로 시작해야 되는 이 시기에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야.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내가 하고 있는 회사는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탄탄한 회사, 좋은 제품, 이 회사로 어떻게 보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이전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쇼더 플랜을 통해서 아주 잘 이해하게 됐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다시 1년에서 2년 정도, 그러니까 비즈니스 한 5년에서 6년 차 정도 됐을 때 그곳에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직급까지 저랑 아내가 다시 빠르게 가게 되면서 실은 거기에서 이제 또 전개하다가 뭔가 고민이 좀 있긴 했었던 거죠. 그러던 차에 제가 이 비즈니스를 만나게 됐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성공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성공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말 같죠? 네, 근데 차이점을 좀 말씀드려보면 비결은 약간 나의 노하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내가 어찌어찌 해봐서 내가 하게 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나의 팀들한테 알려주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그게 100%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갖고 있는 재능도 다 다르고 누구는 되게 외향적 사람이고 누구는 되게 내향적 사람이고 누구는 낯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기타 등등 우리가 다 뭔가 조금씩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내가 해온 방식을 바탕으로 때로 누군가한테 이야기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요, 너무나도 다행인 건 네트워크 마케팅이 지금 만들어진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죠. 아메이를 기점으로 해서 한 60년 이상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 안에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생겼고 그 안에 보상도 다 다르고 제품도 다 다르고 그런데 그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되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회사든. 물론 속도의 차이, 그 다음에 어떤 심플함의 차이 뭐 그런 건 있겠지만 성공하는 데 있어서 공식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는 밝혀진 거예요. 이 업계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보면요. 다 처음 해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매뉴얼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 네트워크 마케팅도 처음 해보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 매뉴얼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고 내가 처음 해보더라도 그 매뉴얼대로만 해본다면 저는 100%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제가 앞으로 제 팀들을 바라보게 될 때 제가 보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그 사람들이 이 공식대로 할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 저는 그것만 보거든요. 여러분들께 저는 오늘 쇼더 플랜에서 제안하는 그 공식을 좀 알려드려 볼 거고요. 이제 그대로 하려고 하는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겠죠. 근데 이런 말 하는 분들 또 간혹 계십니다. 책은 책일 뿐이다. 책은 이론이다. 저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고 봐요. 아까 제가 쇼더 플랜, 제 스토리에서 쇼더 플랜 잠깐 얘기했었지만 제가 그 전에 쇼더 플랜을 봤을 때는 책은 책일 뿐이었어요. 그냥 이론일 뿐이야.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혹시 여러분 이 책 보신 분 계신가요? 책은 돕기다. 무슨 내용을 전하고 싶은 거지? 라는 봤었을 때 그 안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읽는 책이 우리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그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이냐. 제가 그 전에 쇼더 플랜 저한테는 그런 책이었던 거예요. 막 읽는데 그냥 나름대로 내 머릿속에 무언가는 복잡하게 엄청 많이 들어가 있으면서 거기에서 그냥 대충 훑어보고 다 안다병에 빠져있던 저였던 거죠. 그러니까 책은 책일 뿐이었던 거예요. 다 아는 내용 같고. 근데 제가 다시 재인식을 하게 됐을 때 그때 쇼더 플랜은 저에게는 도끼였어요. 내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제가 성공 비결과 공식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내가 내 비결을 바탕으로 내 팀들한테 혹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게 아니라 저는 제 팀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제가 하는 대로 제가 하는 거를 보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책대로 공식대로 제가 과연 그 공식을 따라서 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다 느끼신다면 여러분들도 그 공식대로 같이 해봅시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하거든요.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있는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트리는 도끼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쇼더 플랜이 오늘 여러분들의 머리에 강하게 내리찍는 도끼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쇼더 플랜 책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책의 특징이 있어요. 책이 되게 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보면 아까 저와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너무 뻔한 얘기 같고. 그래서 이 안에는요, 함축적인 내용이 좀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비유적인 표현들로도 많이 나타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의 책은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큰 유통망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책이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야, 난 제품 좋아서 이거 내가 아는 사람 몇몇한테 전달해보고 나는 그걸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벌 생각하고 왔는데 야, 저 사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는 야, 난 저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분들의 이 비즈니스를 통해 원하는 크기에 맞는 것들을 또 잘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 나는 정말 뒤에 계신 분들처럼 큰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제가 하는 얘기를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신다면 정말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약 이 쇼더 플랜 책을 5번, 6번 혹은 10번을 반복해서 읽는다면 당신은 1년도 되기 전에 매달 500에서 600에서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6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64페이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제가 실제로 PM에 와서 저희 부부가 1년도 아니죠. 저희가 2월 말에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 수입을 얻어내기까지는 저희 부부에게는 3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잘나서가 아니었어요, 절대. 저희가 이 책대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책에 나와 있는 이 약속이 여러분들께도 다 해당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제 공식대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제가 총 아주 책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6가지 공식을 설명드릴 거거든요. 6가지. 그걸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공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책의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1장의 제목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라. 제가 전달하는 첫 번째 공식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가치와 비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공식입니다. 책에 이런 말들이 연달아 계속 나오거든요. 보세요. 이 책에서 주로 다루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방문 판매랑 점포 판매랑 완전 다른데 많이 혼동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추격해보면 점포 판매는 솔직히 너무 티가 나요. 내가 어디 가서 제품을 사면 되는 거니까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예를 들면 PM,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하는 일 같고 이걸 통해서 돈 벌자고 하는 일을 하는 것 같고 가장 대표적인 보험 상품을 유통하는 일이고 그걸 통해서 같이 돈 벌자고 이야기하는 일이고 비슷한 것 같은데 맨날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가 다른 거야? 막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혼동한다는 거죠. 또 나와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품는 의문이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도 처음에 이 비즈니스 시작하면서 많은 의문들이 있었을 거고요. 지금도 여전히 의문이 가득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요.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또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분명히 말하지만, 이 저자가 엄청 강조하고 싶은 거죠. 분명히 말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과 다이렉트 마케팅은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뭐, 요 정도가 조금 달라요가 아니고 완전히 다르대요. 완전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갖는 의문이 뭔지 제가 한번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해당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아는 사람이 없는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는 못한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 편인데 나는 솔직히 파는 거 자신 없다. 나는 남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건 좀 내가 전달하면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니까 해낸 거지. 저 사람이 해낼 수 있을까? 아무나 성공하는 거 아니야. 이 모든 것들은요. 실은 여러분들이 아직 이 일을 방문 판매, 영업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생각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정확히 이해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치와 비전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 있는 이 9가지 이외에도 많겠죠? 그 모든 것들은요. 솔직히 그렇게 크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책에 많은 내용이 나와 있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책에 나와 있는 걸 바탕으로 뭐가 다른가 그거를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책에서는 크게 2가지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나의 자산을 만드는 일이다.
한마디로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럼 방문 판매는요, 회사의 자산을 늘려주는 일이다 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 너무 뻔하죠? 근데 과연 여러분들은 이거를 제대로 인식하고 계신지는 저는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옆에 나의 자산을 만드는 일에 S라고 써놨는데 삼성을 제가 이제 이니셜로 써놓은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께 만약에 삼성의 지분을 만약 5% 정도만 준다고 해도 아마 내 대대손손 인생이 바뀔 정도의 지분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죠. 그 지분을 내가 당신들한테 줄 건데, 근데 이 지분을 받게 되려면 너네가 삼성가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정규적으로 하는 교육들이 있어. 근데 너가 그 교육을 5년 동안 충실히 이행한다면 내가 너한테 우리 삼성에 있는 자산의 5%에 해당되는 지분을 너한테 줄게. 대신에 여기에 몇 번이라도 너가 빠지게 된다면 너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다고 난 생각해.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5년을 충실히 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지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 그래도 과연 5년 뒤에 그 사람이 줄까 말까 그런 고민하는 사람이 혹시 있으실까? 준다고 확실히 약속을 합니다. 그것도 확실히 써요. 막 글로도 써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5년 동안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우선순위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5년 내가 그렇게 하면 그 지분이 나한테 된다라고 하는 걸 내가 확실히 약속 받았잖아요. PM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자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PM이 아까 6년차 됐다고 했죠. 저희 해강그룹의 리더 사장님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길게 했을 때 5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슷한 약속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5년 동안 해결됐을 때 내 미래가 저렇게만 뒤에 계신 분들처럼 내가 여기서 진짜 내가 모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여기서 하라고 하는 공식을 충실히 이행했을 때 5년 뒤에 나의 미래가 뒤에 있는 저분들과 같은 삶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내 모든 삶에서 우선순위를요 배워야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과연 나는 하려고 하고 있는가? 실은 이곳에 오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월 1,000만 원 이상 벌고 싶습니다라고 하는데 실은 이 자리에 지금 안 온 분들 되게 많죠. 그리고 왜냐? 이게 나중에 또 유튜브에 올라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되지라는 생각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생각의 차이예요. 근데 이곳에 오신 분들 우선은 저는 그런 관점에서 성공의 확률이 일단은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도 좋습니다. 또 하나는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후원하는 일이라고 하고요. 방문 판매는 모집을 하는 일이라고 해요. 이게 또 차이점이에요. 그치. 나 지금 후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실은 사람들마다 생각이 많이 달라요. 제가 후원 옆에 학생이라고 써놨어요. 그 책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계속 내 파트너의 고객들을 후원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걸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는 거고 그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도록 현장 후원을 하고 그러면서 같이 나와 같이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사람을 같이 찾아내는 행위를 하는 게 후원의 어떤 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내가 가르치려면 내가 누군가를 후원하려면 나한테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누군가가 와야지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께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내가 그렇게 이해했어. 나 후원이라고 알고 있어. 근데 나는 왜 계속 나한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안 생기지? 그러면 이해한 거랑 내가 현장에서 하고 있는 거랑 분명히 뭔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됐고 권리소득을 만든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꾸 나는 소비자만 생기고 있는 거죠. 그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나는 이해는 했는데 내가 지금 현장에서 제대로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있나? 까지 좀 더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 책에 중요한 원리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1장은 제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첫 번째 공식이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치와 비전을 정확히 이해하자. 근데 그 이해하는 거는 실은 이곳에 와야지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꾸준히 오는 사람과 이곳에 오지 않는 사람과 성공의 확률은요, 실은요, 거의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어느 순간 그게 이해가 됐었어요. 그 전 비즈니스를 할 때부터. 그래서 그거에 굉장히 충실히 이행을 했더니 처음에는 자신감이 없고 제가 했던 곳에서도 데모백이 있었거든요. 그걸 할 때 제가 남들이 다 이거 뭐냐 카메라 가방 같은 거 이거 들고 다니면 뭐라고 생각할까? 그래갖고 제가 되게 창피해가지고 제 전 회사에 그
로고가 안 보이게끔 돌려서 갖고 다녔었어요. 그거 돌려서 갖고 다니면 카메라가 바꿨거든요. 근데 돌려서 갖고 있으면 화장품가 바꿨어요. 제 마음속에 뭐가 굉장히 많은 뭐가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PM으로 와서는 대문과가 보니까 남자분들도 블링블링하게 엄청 막 달고 다니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그렇게 멋있게 보였어요. 왜냐? 이거는 단순히 커피 시럽하기 위해 담는 주머니 통이 아닌 거죠. 대목 가방이 아닌 거죠. 이걸 갖고 저분들이 4, 5년 동안 뛰어다니면서 그분들의 미래가 저렇게 달라진 거라면 야 이거 보물단지네 라고 하는 걸 저는 이미 이해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하고 제가 막 그 승급하는 핀들을 제가 거기다 이제 차곡차곡 뽑으니까 와이프가 적당히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대문 가방이 실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는 게 이해가 된다면 되게 당당하게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2장이죠. 제목은 모든 것은 2 곱하기 2는 6에서 시작된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공식은 그룹 형성을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는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거를 실은 여기서 담고 있고 여기서는 2명 했을 때, 3명 했을 때, 4명 했을 때 그냥 뭔가 숫자만 나와요. 그래서 야 뭐야 이거 내가 곱셈할 줄 모르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조금 부연 설명이 들어가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르게 이 원리를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면서 내 팀들이요 많은 고민들을 무조건 해요. 내 팀들이 무조건 고민들을 합니다. 그때 최대한 빨리 랩팀 프레젠테이션 1부터 5까지 알려주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쇼더플랜 많이 보신 분들 중에 1부터 5 나는 제목을 순서대로 알고 있다. 지금 나는 바로 얘기할 수 있다. 막힘없이 5초 안에.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읽어보기만 한 거죠. 근데 저는 순서대로 다 알고 있고 그 챕터 안에 어떤 내용들이 핵심인지를 알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내용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 단계가 돼야 적어도 내가 그 책은 좀 통달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까지 한번 파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원리를 이해하면 그 1장에서 5장에서 얘기하는 이 원리를 이해하면 이 사업에서 내가 정말 큰 수익을 만들고자 할 때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난 인맥이 없는데 일단 이런 고민들부터 좀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스폰서와 하나가 돼서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과 나랑 함께 하게 될 파트너들을 도와서 훌륭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해주는 것의 중요성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들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그리고 특히나 PM은 진짜 쇼더플랜의 이 이론에 완벽하게 부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완벽하게 부합이 되기 때문에 저는 고민 없이 이 회사를 선택했던 거였어요. 저희 부부는. 이게 저희 승급표잖아요. 아마 많이들 보셔서 아실 건데요. 이걸 제가 옆에 이제 따로 이렇게 다시 가져왔어요. 그래서 SM부터 이제 리더십 보너스가 발생이 되는 직급인데 어떻게 조직을 만들어내는지를 표를 보고 한번 보시면 SM부터 CL까지가 이제 점점 커나가는 단계죠. SM은 내가 매니저 1명을 배출하고 한 달 동안 포인트가 2,500포인트가 발생이 되면 SM, MM은 2레그, 한 라인에서 매니저 2명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각 라인에서 매니저가 최소 2명 이상은 나와야 되고 5,000이 되면 MM, 3명이고 만볼륨이면 IMM. 그 다음부터는요, 실은 저 매니저 3명이 한 단계 SM으로 승급하면 나는 VP가 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 한 단계 승급해서 MM이 되면 내가 EVP가 되는 구조고 그렇게 해서 쭉쭉쭉 해서 빅라인, 나와 같이 비즈니스를 열정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 3명이 나오면 GPT라고 하는 직급까지 갈 수 있는 보상 구조라고 하는 걸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월 평균 수당으로 4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4명 정도가 있으면 PPT라고 하는 직급이고 평균 수입은 6천만 원. CL은 5라인을 만들고 100만 포인트가 되면 평균 수입 1억. 그렇게 되는 거죠. 3명만 있어도 우리가 GPT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3명을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보죠. 그리고 이 3명을 잘 가르쳐주고 이 3명을 잘 도와줘서 이 3명도 3명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9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9명도 똑같은 방법으로 복제를 해나가면서 3명씩 찾게 되면 27명, 81명, 243명, 729명 해서 다 더하면 총 1000명이 이제 좀 넘게 돼요. 이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오토십만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1092명에다 곱하기 오토십 103포인트를 하게 되면 11만 포인트가 조금 넘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일단 나는 세 라인은 완성이 됐고 오토십 포인트로 10만 포인트는 돼요. 그럼 저기에서 최소 어느 정도 직급까지 내가 온 건가요? PT라고 하는 직급까지 온 거죠. 근데 이분들이 오토십만 하지는 않아요. 다른 것도 하고 이 3명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굉장히 많은 단순 제품만 먹고 싶어하는 분들은 솔직히 수도 없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요. 이 포인트가 한 GPT 이상의 포인트가 무조건 나와요. 적어도 이 정도 그룹이 되어 있으면. 이게 그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CA 조건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쵸? 오토십 5명. 그래서 5명을 한번 해보면 그때는 각자가 5명씩 만들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걸 다 더하면 19,530명이 됩니다. 오토십만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 200만 포인트가 돼요. 어디죠? CL을 넘어섰어요. SCL이라고 하는 직급이 그 이후에 더 있어요. 그 직급까지도 가능한 볼륨이 만들어진 거예요. 각자가 오토십만 했는데. 근데 똑같이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4,500만 포인트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얼마 전에 저희 실제로 사업 설명할 때 서인환 그룹장님께서 볼륨을 보여줬었거든요. 500만 포인트가 넘더라고요. 예, 그 원리예요. 뒤에 계신 분들이요. 이 PM 주스 3종 그리고 풀셋 이거를 내가 19,530명을 만나기 위해서 엄청나게 수도 없이 계속 그분들이 만나는 거에 집중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비즈니스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처럼 삶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 3명에서 5명 정도 찾는데 엄청나게 많은 집중을 하고 이 비즈니스에 대한 가치를 내가 어떻게 더 키워야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좀 더 많은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요한 사실은요. 그리고 3명에서 5명, 2명만 각자가 더 찾았을 뿐인데 나중에는 거의 20배 넘는 차이가 나요. 각자가 2명만 더 찾았을 뿐인데 우리가 이 원리를 잘 모르잖아요. 각자 2명씩 찾으면 한 2,000명 정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2명 더 찾았으면 한 2배 정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레버러지는요. 엄청 극대화가 돼요. 5명하고 6명의 차이는 또 달라요. 그러면서 책에 이렇게 나와요. 이제 열정적인 5명을 찾는 것을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려고 할 때 열정적인 5명을 찾는 것에 초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본인들이 3명에서 5명을 찾는 건 해볼 수 있겠다고 얘기 많이 해요. 현장에서 보상 풀면은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렇게 5, 25, 125, 625, 3125 이렇게 점점 커나가면 나는 사람들이 못 믿어요. 그거는. 왜냐? 당연히 복제 원리가 이해가 안 됐으니까. 조건이 있죠. 왜냐? 그 5명, 내가 각자 찾는 그 5명들이요. 각자 진짜 진지하게 이 사업에 몰두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면 그 원리는 무조건 발생됩니다. 무조건 발생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5명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니까는 어느 순간부터 안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5명을 찾기까지는 내가 그런 사람 바로 5명 딱 컨택했을 때 5명이 바로 그렇게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그 5명을 찾기까지는 좀 많은 사람을 만날 수는 있는데 이때도요. 내가 쇼더 플랜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상태의 사람 만나는 거랑 단순히 그냥 제품 좋으니까 제품이 열일해주겠지라는 생각에만 갇혀있는 상태에서 만나는 거랑은 실은 또 많이 달라요. 그러면 제품 판매하지 않아도 됩니까? 라고 또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가 제대로 설명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하는 질문이라고 나와 있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원리에서 실은 나왔어요. 19,530명이 오토십만 하고 6레벨을 계산을 해보면 5,300만 원이라고 하는 월 소득이 무조건 발생이 돼요. 오토십은 적어도 저희와 같은 사업자들이랑 무조건 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거는 기본으로 무조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책에서 말하는 음배나 빈배 또는 단순 소비자는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탄탄한 네트워크, 탄탄한 그룹을 만드는 데에만 뭐가 중요한지를 이해하고 그거를 하는 데만 집중해 보세요.
그렇게 나와 같이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사람 5명을 찾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겁니다라고 하는 거 이 저자는 계속 강조해요. 절대 19,530명을 상대로 판매에 힘쓰는 일이 아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많이 물어보죠. PM 사업에 노하우가 없나? 그러면서 뭔가 되게 빠르게 성과 내는 분들 있으면 당신만의 노하우 혹시 없나요? 이건 근데 솔직히 어찌 보면 되게 위험한 생각이죠. 아까 제가 말했죠. 비결. 그 사람의 비결이 나한테 안 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결을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요. 공식을 이해하도록 하고 내 팀들한테도 공식을 이해시켜 주려고 하다 보면 그 팀은 굉장히 건강하게 커나갈 수 있습니다. 당신만의 독특한 사업 노하우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 책의 저자는 오히려 되물었대요. 뭐라고? 당신의 프론트라인, 나랑 가까운 라인에 있는, 프론트라인이면 원래 1대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1대가 아니라 뭐 거기서 연결된 분들 중에서라도 늘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현재 몇 명인가? 현재 나의 비즈니스의 큰 네트워크의 사이즈를 지금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나 말고 나와 함께 지금 이곳에 와 있는 내 팀은 몇 명 있나? 그게 이 비즈니스의 가장 빠른 노하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이곳에 올 수 있지? 뭔가 그런 어떤 고민의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어떻게 내가 그럼 사람들한테 비전을 잘 보여줄 수 있지? 그럼 매니저 패스까지 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이곳으로 오게끔 그들한테 내가 또 뭔가를 안내해 줄 수 있지? 그런 게 책에 잘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리크루팅이 잘 되는지 그리고 막 매니저 패스는 했는데 또 레버리지가 잘 일어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거를 몇 가지만 조금 말씀드려보면 실은 이 비즈니스는요. 나부터 먼저 리크루팅 되는 일이라고 모든 리더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왜 그런지를 좀 설명드려 볼게요. 같은 PM을 하고 있는데 월 1억 이상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로 이해하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삼성 지분의 몇 프로를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어떤 분들은요. 그냥 추가 소득 100만 원 정도만 벌 수 있어도 난 너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오는 분들도 있는데 솔직히 뭐 추가 소득 100만 원을 제가 막 뭐라고 해야 되죠? 작게 보거나 그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렇게 생각하는 분이요. 근데 저 100만 원이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면 그게 어디야? 라고 생각해서 그에 맞는 나의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100만 원 정도를 진짜 너무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여기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돼야 내가 뭐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1000만 원 벌 만한 지식도 안 쌓고 그러다 보니 확신도 안 생기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누굴 가갖고 어떻게 한번 꼬셔보려고 하면서 이 비즈니스 하려고 하니까 실은 이 업계가 많이 욕을 먹는 거죠. PM 비즈니스가 잘못된 게 아니죠. 그거를 진짜 좀 잘못된 그릇된 생각을 갖고 해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생각이 만들어진 거죠. 그거를 나로부터 바꿔가게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그런 말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내가 지금 하고 있으면서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성공은 그 시간 문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가요. 야, 나 여태까지 이런 거 하는 사람 많이 만났는데 야, 너는 좀 다른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계신다면 이거는 진짜 나이스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수많은 의문들이 있었는데 야, 너가 하는 거는 뭔가 좀 다른 것 같고 나 너랑 같이 하는 거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결국 리크루팅은 PM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리크루팅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PM의 비전을 얼마큼 보여줄 수 있느냐의 차이예요, 결국은. 맞잖아요? 근데 제품의 역할을 해주거든요, 꽤. 플러시 반응도 있죠. 이게 NTC 기술력이 있으니까 몇 번만 먹었는데 막 효과를 보여주니까 실은 소비자는 제품이 꽤 많은 역할을 해줘요. 근데 사업은 약간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리크루팅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따가 리크루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은요, 나의 저 원대한 이 프로젝트에 동참할 5명의 인재를 찾기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너무 재밌어요, 이 비즈니스는. 야, 어떤 사람이랑 이 비즈니스를 같이 할까? 내가 진짜 한 달에 월 1억도 벌 수 있는, 결국 5명씩만 내려가면 SCL 이상의 볼륨이 만들어지면서, 야, 거기서 내가 6라인이 만들어지면 실은 SCL이 되죠. 근데 한 라인만 더 있으면, 야, 그러면 한 달에 2억 이상이 들어오는 빅 비즈니스인데, 야, 이거를 내가 누구랑 같이 하지? 내 명단에서 누가 이거를 대체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근데 보면 없어, 내 명단에는. 그게 문제죠. 네. 어쨌든, 그것도 만들어내는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내가 보고 있는 비전의 크기가 너무 작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비전의 크기는 큰데 그에 맞게끔 내가 행동하고 있는지도 한번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큰 비전을 봤어. 근데 아까 이해한 거랑 현장에서 하고 있는 거랑 이게 일치해야 그에 맞는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다 이해는 했고 시스템에 와서 굉장히 충실하게 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는 본의 아니게 약간 갑을처럼 내가 영업처럼 이 사업을 계획을 하고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게 조금만 나 스스로의 점검이 이루어져 본다면 공식이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근데 누구나 다 처음은 있죠. 그래서 비전의 크기를 회사가 보여주는 시스템, 그룹이 보여주는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주 이제 기본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 원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책은 세일즈 신드롬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 번째 공식은 올바른 후원과 복제를 하면서 그룹 형성을 해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바꿔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세일즈맨들은 올바른 후원과 복제의 원리를 우선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그들은. 왜냐? 맨날 같은 얘기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여기 와서 배우라고 하거든요. 나 다 아는데. 나 NTC 기가 막히게 풀 수 있는데. 여기 제품 유통해보니까 제품 이거 유통 일어나던데. 거기다 나는 좀 더 실력도 되니까 난 매니저 패스도 막 되던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분들은요. 시스템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또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랑 같이 잘 못하는 것 같아. 야 명단 네 없어? 써봐 우선은. 야 1부터 50 일단 써봐. 네 카카오톡 펴봐.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왜 나만큼 못하나 엄청 답답해요. 세일즈맨들은. 그 차이예요 결국은. 근데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잖아요. 아 누구나 다 처음 하는데 그러면 올바른 후원과 복제를 무엇을 해야 하는 거고 지금 현재 그 사람이 그렇더라도 배움의 열정만 있는 사람이라면 나 그럼 그 사람 성공할 수 있도록 나는 가이드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일즈맨들은 특히나 저희 너무 고품질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즉각 자기 나름대로 제품의 장점을 보고 너무 심플해요. 또 보여주는 것도. 한 장 보상도 조금만 연습해보면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을 후원해준 사람에게 사업 전개 요령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알아서 되겠지. 나 같은 사람 나오겠지만 하다 보면 5명 찾으면 된다며. 근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나처럼 안 하는 것 같다 막 생각이 나온다.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업 전개 요령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여기서부터 문제는 시작된다라고 나와 있죠. 실은요. 이 비즈니스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하는 원리들. 그게 첫 번째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탄탄하게 구축할 수 있는지를 우선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내가 찾았을 때 어떻게 하면 잘 후원할 수 있고 그들한테 내가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는지를 이해를 하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세일즈맨들은 제품 유통은 잘할지 몰라도 이제 이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막 알려줘요. 방문 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의 차이점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아까 1장에서 우리가 다뤘죠? 2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내 거냐, 남의 거냐, 후원하는 거다, 모집하는 거다, 막 되게 자세히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래 이건 내 거고 그리고 후원하면 되는 일이야 라고 한 다음에 그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후원 하면서 열심히 또 후원을 한다고는 나와 있어요. 근데 그 후원의 개념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탈선한다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잘 알려줬는데 왜 잘 알려줬는데 왜 잘못된 방향으로 탈선을 한 걸까요? 그들이? 그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뭐가 잘못된 방향이라고 나와 있냐면 대부분의 세일즈맨들은 내가 누군가를 후원하면 그것만으로도 내 노력이 상대방에게 다 전해져서 그 사람이 나랑 같이 할 거라고 착각하고 계속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이요. 나 잘해보고 싶어요.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도 나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 하면 돼. 더해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많은 궁금증이 있어갖고 나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나 왜 그룹이 안 만들어지지? 막 그런 고민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나조차도 잘 모르니 기껏 해줄 수 있는 말이 시스템에 나와. 시스템에 나오래. 이 정도에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나는 잘 알려줄 수 있는지 그거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성공한 사람들은 너무 재밌는 건 세일즈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해요. 그리고 가르치는 일의 전문가도 아니었대요. 저는 참고로 세일즈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웨딩 매니저 일을 했을 때
제가 웨딩 매니저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전직에. 그때 클로징을 속된 표현으로 진짜 더럽게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보험 영업일을 생명보험 쪽 일을 한 1년 정도 해본 적이 있어요. 더럽게 못했습니다. 저 세일즈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은 처음에 그런 고민이 엄청 많았어요, 저는. 그리고 특히나 제가 전에 일했던 일은요, 어느 정도의 세일즈를 무조건 해낼 수 있어야지만 가능한 비즈니스였어요. 고민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일에 대한 그 매력이 점점 더 높아지면서 제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허들을 넘어가긴 했었는데, PM은 솔직히 진짜 파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이해하게 되면. 근데 중요한 사실은 성공하려면요, 무엇을 가르쳐줘야 하는지는 성공한 사람들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에 나오죠. 적어도 내 팀들이 올바르게 복제하기를 원한다면 3대까지는 아낌없이 후원하세요. 저희 부부가 예를 들면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면 저의 1대 파트너를 찾은 분들을 열심히 후원을 하고 처음 해본 사람들이니까 이 일을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가르쳐 줬으니 해보세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적어도 예를 들면 잘하는 사람은요, 메이저 패스 정도까지는 해요. 곧잘 해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럼 이 사람들을 그 다음 스텝 어떻게 밟아가야 되지 실은 몰라요. 그러면 그것까지를 내가 같이 만들어 가면서 이 과정들 했을 때 우리가 같이 메이저 패스 한 사람, 그 중에 근배 유형에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은 이렇게 스텝을 안내하게 되면 되죠. 점점 저분의 생각이 바뀌고 있죠. 저분 이제 점점 여기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저분이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단계가 된 것 같죠. 그게 3대까지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손을 떼도 거기에서 나와 같은 생각 갖고 있는 사람, 나와 같은 실력을 갖춘 사람, 나와 같이 후원 능력이 되는 사람, 적어도 나보다 더 잘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오게 됐을 때 비로소 그 라인을 내가 손을 떼도 되는 거예요. 이 저자가 말해요. 다시 한번 강조한대요. 되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이라는 말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책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줄 쳐보셔도 이 저자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알 수 있으시고. 참고로 이 사람 네트워크 마케팅 했던 사람입니다. 해서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3단계까지 해야 복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룹 형성의 기본 단계에 대한 거를 제가 아주 심플하게만 좀 알려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우선 리크루팅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리크루팅된 그 사람들이 시스템에 안착될 수 있도록 또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시스템에 안착이 된 사람들이 또 나중에 이 사업을 어떻게 잘 해나가는 건지를 잘 이해해서 그거를 가르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그룹이 이제 탄탄하게 커나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려볼게요. 아마 지금 하시는 분들이 다 현재 갖고 있는 고민들이 다 다르실 거예요. 난 현재 리크루팅도 안 되고 있으면 리크루팅 어떻게 잘할 수 있지? 그 다음 막 시스템 안착 이런 건 그분들은 지금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아직은. 리크루팅을 잘하고 싶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리크루팅 막 되고 있어요. 이제 막 사업에 관심도 있는 것 같고 매니저 패스 되고 이 사업 해갖고 막 몇백 이상 막 벌고 싶다고 하는 말도 막 들어요. 근데 시스템에는 안 들어와. 그런 고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저거까지 됐어요. 시스템에도 막 들어와 내 팀들이. 근데 막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하고 뭔가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 느낌이야. 팀은 조금씩 커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내 팀들이 막 어떤 질문들을 할 때마다 나도 뭐가 답인지 잘 모르겠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 대한 팁들을 좀 알려드려보면 첫 번째는 각 해당 영역에 대해 매니아가 되면 됩니다. 매니아가. 리크루팅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이 사업의 매니아가 되면 리크루팅 잘할 수 있어요. 제품은요, 제품 역할 해주고 나중에 제품이 너무 좋다고 생각도 들었고 제품이 어떤 원리로 인해서 타사 제품과 다른지 그 원리가 이해가 됐으니까 제품의 체험력으로 인해 대부분 사람들이 빠른 시간 안에 매니아가 돼요. 그러니 야 이거 먹고 너도 좋아질 수 있어 막 전달을 하지만 리크루팅은요 이 안에 와서 제대로 배우지 않잖아요. 내가 점점 사업의 매력을 느껴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매니아가 안 되잖아요. 내가 매니아가 아닌데 어떻게 누군가한테 가서 사업 같이 해보자고 제안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진짜 비양심적인 사람이나 할 수 있겠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매니아가 된다면 그러면 리크루팅이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쉬워져요. 나 분명히 같은 보상을 풀고 있는데 저 항상 같은 보상을 풀었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리크루팅이 된다? 그러면 내가 사업의 매니아가 되어 있는 단계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명단을 볼 줄 아는 눈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시스템 안착은요? 그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고 시스템의 매니아가 되어 있잖아요. 이곳에 왜 와야지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지 그 원리가 잘 이해가 되면 사람들한테요. 그 원리를 잘 알려줄 수 있는데 사업 전개도요. 단순히 제품 유통하는 거에만 관심 있는 나 진짜 그룹 잘 키워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더 잘할 수 있지? 그거에 내가 점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약간 매니아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 막 쇼더 플랜 내용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막 굉장히 막 다 보여요.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매니아가 되고 싶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는요. 그냥 나 혼자 매니아가 되는 정도가 되면 안 돼요. 매니아가 된 거, 내가 매니아가 된 걸 넘어서서 상대방에게 비전을 줄 수 있을 정도까지 돼야 실은 결과 조금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 적어도 이곳에 있는 분들은요. 다 나는 리크루팅이 됐으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 사람 너무 좋은 거 아니까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잘해보고 싶고 배우고 싶으니까. 근데 밖에 나가서 왜 안 되느냐? 내가 그 사람들한테 보여줄 정도까지 아직 매니아는 아직 안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일즈맨들은요, 솔직히 저 영역까지는 할 수 있어요. 리크루팅 정도까지는 뛰어나게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스텝을 잘 몰라요. 거기서 막힌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세일즈 하는 사람들과 PM에서 진짜 크게 성공하고 싶어 해갖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과 집중하고 있는 것도 좀 다르고요. 그 집중하고 있는 게 방향성이 좀 갈리다 보니까 그로 인한 결과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처음에 이 일을 하게 될 때 누구나 다 확신이 없어요. 누구나 다 확신이 없습니다. 처음에 이 일을 하자마자 확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확신을 지식을 통해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 지식을 통해서 하다 보면 확신이 생기고요. 내가 생긴 그 확신에 따라서 이제 명단이 떠오르고요. 그 명단에 가서 내가 무언가를 전했기 때문에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자, 세일즈맨들은 주로 이제 이런 지식을 갖습니다. 제품 공부와 데모과 보상을 잘 해요. 이거 유통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시스템 참여의 목적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몰라요. 이곳에 와서 저거 하는 게 왜냐면 항상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으니까 그때 누군가 나한테 왔고 야 풀셋 하나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약속이 나한테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서 제품 확신, 사업 확신, 그룹 확신도 막 생겨요. 우리 해강 그룹 너무 뛰어나니까. 근데 나에 대한 확신 제가 무릎표라고 쳐놨는데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막 결과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세상 끝낼 것 같이 엄청난 확신에 차 있습니다. 올해 안에 PT 찍을 거라고 막 앞에 나가서 엄청 외쳐요. 근데 갑자기 오토십 반품 일어나고 나 갑자기 나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나 풀셋 반품할래. 그럼 막 이런 일들이 반복되잖아요. 그럼 갑자기 푹 꺼져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왜냐? 될 것 같았는데 야 이거 나 분명 이렇게 했는데 야 제품 이거 나랑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네. 야 왜 사람들이 왜 반품하지? 막 이러면서 갑자기 멘붕이 오면서 이게 물결을 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주로 이분들은요. 이런 명단에 떠올려요. 건강 고민하는 사람, 내 주변에 아픈 사람, 그리고 이 일을 어떤 사람 잘할 것 같은가 봤더니 말 잘하는 사람, 인맥 많은 사람. 좀 찔리는 분들 계시죠, 여기서? 그래요. 근데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로 인해 결과는요, 그룹은 만들어지는데 교육 참여도가 낮아요. 그로 인해 레버러지 확률이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제품력으로 인해서 좀 확장되는 정도겠죠. 근데 이쪽에 있는 분들은요, 이게 중요해요. 이분들은 왼쪽 거는 여러분들로 봤을 때 왼쪽이 저쪽 건 당연하고요. 저건 아주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그룹 형성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거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니까 관계 사업이기 때문에 소통을 더 잘할 수 있는 것, 경청을 더 잘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관심을 갖고요. 무엇보다 현재 나의 생각으로는 저 위치까지 갈 수 없어. 난 너무나도 직장생활, 돈 버는 노동소득의 형태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저 생각을 바꾸기 위한 게 이 사업의 출발 포인트구나 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거에 많은 지식을 쌓기 위한 노력을 해요. 책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이런 시스템에 와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요. 그러면서 제품 확신, 사업 확신, 그룹 확신은 당연히 있고요. 거기에 이분들은 나에 대한 확신이 커지는데 그냥 커지는 게 아니라
원리가 있기 때문에 커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업의 성공 원리가 이해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같은 PM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수많은 PM 사업자들 중에 차별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와요. 그 사람이 왜 나랑 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져요. 비로소 갑을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가 나랑 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 너 나랑 안 해? 오케이. 너만 운을 놓친 거야. 전혀 아쉽지 않다라는 거. 그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양심이 야, 너 이 정도 하고 있으면 야, 너는 성공할 거야. 내가 PM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는데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 솔직히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해감 지금 멤버들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 사람들이 왜 안 올까? 나는 왔어. 특히 빨리 와서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저는 성공 확률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공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명단을 떠올리죠. 기회를 찾고 있고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생각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나랑 함께 평생 여행을 다니면서 좀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을 꿈꾸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 통해서 그룹 형성을 만들어가니까 이거는 난 PM 여태까지 와서 전달한 사람 만났는데 야, 이 사람이 보여주는 PM은 뭔가 다른 거죠? 야, 나 왠지 너가 보여주는 일이 너무 멋져 보여. 나도 잘해보고 싶어. 그러면서 그럼 이렇게 하면 돼. 내가 계속 갑이 돼서 그 사람을 리드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막 피곤하시거나 그러진 않죠? 네. 자, 그 다음 성공 원리. 성공하는 사업 전개 원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요, 반드시 해야 할 일 4가지라고 해서 비유적인 설명을 하고 있어요. 현재 나의 위치가 이제 워싱턴이에요. 그리고 캘리포니아까지 내가 이제 PM카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태양은 너무 좋아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는 정말 낙원이죠, 어찌 보면. 그래서 상징적인 표현으로 놔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가지, 저곳까지 가려면 여러분들이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 4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동을 켜야겠죠. 두 번째는 저곳까지 갈 정도로 충분히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요즘엔 다 오토지만 예를 들면 이 책에서는 이제 수동으로 표현을 해요. 1단부터 쭉쭉쭉 4단까지 올려서 100km 이상 달리더라도 아무런 무리가 없을 정도까지 기어를 바꿔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전과는 상관없지만 마지막 4번째는 1, 2, 3번의 과정을 통해서 탄탄한 나의 팀이 만들어지고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제품을 공유하기만 한다면 나의 유통망은 굉장히 크게 만들어졌고 그 유통망은 나랑 내가 직접 전달한 사람도 있지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유통망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유통망 안에 제품의 매출이 일어나게 되면 PM의 보상은 직접 간접으로 전달한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도 보상을 직접 우리한테 주겠다는 거잖아요. 즉 네트워크의 사이즈를 어떻게 크게 키울 수 있는가가 우리 비즈니스에서 핵심인 거잖아요. 그게 이 원리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동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좀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 시동인데 키포인트가 이거예요.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 게 먼저인데 솔직히 우리가 시동 켤 때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요. 그러면 비유적인 표현이었기 때문에 우리 사업에서 시작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단계고 근데 돈은 별로 들어가지 않는 게 뭐가 있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회원가입입니다. 회원가입하는데 돈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즈니스를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저자가 쓴 또 다른 책이 있어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은 지금 절판됐는데요. 그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가서 굉장히 멋진 자동차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야, 우리 PM카 기가 막히지 않냐? 이건 독일에서 만든 엄청난 명차고 야, 이거 BMW 7 시리즈인데 이게 자동차 가격이 2억이 넘고 야, 이걸로 캘리포니아까지 갈 수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봐. 막 엄청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전달받은 사람이 좋겠다. 너도 해! 야, 너도 가! 캘리포니아 너무 좋다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잘했어. 이런 생각을 하죠? 그게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야, 근데 나 운전면허가 없어.
이 차 줘봐. 나 면허가 없는데. 야, 나 몰다가 사고 나면 어떡해? 그건 똑같은 거예요. 이 사업의 원리를 이해 못 하잖아요? 야, 사람들이 다 이거 거절하고 그러면 어떡하지? 나 마음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똑같은 거예요. 운전면허 따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은 목적지가 있다라는 목적지. 우리 시동을 켤 때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갑자기 자동차 시동 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서 시동 켜는 단계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동을 켜는 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 할 때도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 분명한 목적지를 정해놓고 하는 사람, 아니면 밟다 보면 어찌어찌 하다 보면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실은 출발점부터 많이 달라요. 그리고 비유적으로 아까 워싱턴에서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것도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미국 지도거든요. 밑에는 이제 멕시코, 위로는 캐나다, 즉 워싱턴은 미국의 동부 쪽이죠. 동부 끝. 캘리포니아는 미국의 서부 끝.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2818마일이라고 나와요. 우리는 보통 키로수가 익숙하니까 키로수로 바꿔보면 4500km라고 하는데 이래도 감각이 별로 없죠. 제가 살고 있는 인천에서 부산 정도까지 가는데 한 400km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좀 감이 오시나요?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리죠? 11번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리죠? 그때 나 심심하니까 오늘 부산이나 내가 한번 가볼까? 그리고 시동 켜는 사람 아무도 없죠. 캘리포니아까지 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중간에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 그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시동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시스템에 나오세요, 책 읽으세요, 강의 들으세요, 스폰서랑 같이 미팅을 자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명단 작성하고 누구를 만나세요. 그런 얘기를 할 때 내가 캘리포니아까지 가고자 하는 큰 동기가 없다면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유가 분명하면 저 캘리포니아까지 가면 내 삶이 어떨지가 그려지는 거예요. 내가 이 비즈니스로 5년을 초집중하면 저런 삶이 그려질 거라고 하는 게 분명하게 이해된 사람은 진짜 이것만 하면 돼요? 진짜 이것만 하면 성공한 거 맞습니까? 공식이에요. 그럼 나도 공식대로 대입하면 되네요? 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는 순간부터는 거침이 없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기름주유. 기름주유는 제품 애용인데 우리 사장님들 워낙 딱 제품 애용을 잘하고 계시니까 빠르게 넘어가고요. 기업 연속은 이게 누군가를 후원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내가 잘 배웠고 제품도 애용을 했고 그러면 이제 나랑 같이 누군가를 후원해서 나의 PM카에 5명을 태워서 함께 캘리포니아까지 갈 사람 찾기 게임을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5명 정도를 찾으래요. 그러면 5명, 25명, 125명 이렇게 자율주행이 된다. 여기에서 운전면허 딸 때요. 보통 여성분들은 오토로 따지만 남자들은 처음에 딸 때 수동으로 따거든요. 1단으로 해놓잖아요. 아무리 이 악셀을 세게 밟아도 한 30km인가? 그 이상에서 넘어가면은 안 나가요. 그리고 더 계속 밟고 있으면 차 퍼져버릴 수 있거든요. 일단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책에서 저자가 말하기를 당신이 1단 기어만 계속 넣고 있잖아요. 1단 기어만 진짜 엄청 많이 넣어보세요. 그러면 답 안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의 좋은 점을 공유해라. 나의 그룹 구성원들과 제품의 좋은 점을 함께 공유하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 제품을 통해서 마케팅 플랜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고 그 제품력으로 인해서 소개가 나올 수도 있고 그 소개 나오는 거로 인해서 나에게 내 명단에는 없던 사람들이지만 새로운 사업 파트너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즉 제품을 공유하는 거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이 제품의 우수성을 통해서 나랑 함께 삶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을 찾고자 하는 게 포인트가 되어야 좀 더 내 그룹을 만들어내는데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고요. 계속 3단계까지 바꾸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 깊게 확장하라. 이거는 간단하니까 처음에 내가 5명을 찾을 때는 막 삽으로 막 이렇게 파고 있는 것 같아요. 삽질이라고 하죠. 5명 찾을 때 야, 되는 거 맞아. 내가 막 시스템도 엄청 나오고 있고 막 때로는 막 돈 더 쓰는 것 같고 막 그런데 삽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근데요, 끝점은 건물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삽질하고 있는 동안도 우리 너무 행복하죠.
이거를 계속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내 건물이 만들어질 거라고 하는 걸 아니까 좀 더 2단계 정도까지 내려가면 이제 더 이상은 삽질로는 안 돼요. 이제 굴착기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은 3단계까지 내려가면 안반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단순 소비자 3단계가 아닙니다. 사업을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3단계 정도까지 내려가면 그 라인은 그냥 황금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PM은 저렇게 한 라인만 내려가도 게임 끝나죠. 제 위에 스폰서 사장님들 보면은 정소진 그룹장님, 변아름 그룹장님, 황다현 그룹장님, 3대가 이렇게 3대까지 내려가 봤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3대를 내리는 것에 수점을 두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건물은 어느 정도 올라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성공 공식이고요. 빈배를 멀리하고 금배와 함께 일하라. 책에 금배, 은배, 빈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배는 당신이 가장 전달한 사람 중에 가장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자신의 의지로 활동하려고 하는 사람. 제가 봤을 땐 최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금배이거나 금배에 가까운 은배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은배는요, 중간 유형인 사람이에요. 금배 또는 빈배의 중간. 근데 이분들한테 핵심 포인트는 내가 어떻게 사업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금배가 될 수도 있고 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빈배는 수개월째 한 거예요. 처음이 아닙니다. 처음. 수개월째 어느 정도 몇 개월 했는데도 계속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고 뭔가 계속 의기소침해져 있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 같이 쓰려고 하면 나도 계속 기운이 빠져요.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일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빈배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책에 나와 있어요. 실제로는. 그러면서 맨날 스폰서한테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 왜 시스템 안 나와요? 이 사람 진짜 이 사람 때문에 죽겠어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빈배와 함께 자꾸 내 에너지를 쏟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는 뭐 명단이 없는 것 같고 잠깐 그 사람 어떻게 이렇게 볶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왜냐면 경험 부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어떤 사람이 금배인지 몰라요. 첫 번째. 그리고 금배일 것 같은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그 다음으로 뭘 해줘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금배의 조건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내 스폰서 해당되는구나. 내 파트너 해당되는구나. 그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만 보시면 돼요. 자, 금배란 기초 실력을 갖추고 나의 비즈니스 스폰서와 한 방향이 되고 그룹 리더의 조건을 갖추고 시스템에 100% 스스로 합류되어 있는 사람이면 금배입니다. 제가 4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어요. 기초 실력. 기초 실력은 대문 보상 풀지 않으면 돼요. 기초 실력. 적어도. 왜냐면 내가 기본 현장에 나가서 마케팅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걸 내가 할 줄 안다? 그럼 기초 실력. 두 번째, 나의 비즈니스 스폰서와 한 방향이 되어 있는가? 비즈니스 스폰서입니다. 그냥 가입되어 있는 스폰서 아니고요. 비즈니스 스폰서는 어떤 사람? 위에 저 사람. 금배에 해당되는 저 사람. 내 위로 쭉 올라갔을 때 저걸 하고 있는 사람. 그룹 리더의 조건. 100% 자사 제품을 애용하고 적어도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사업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고 스폰서가 추천하는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시스템에 참석하고 팀워크를 배우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정규적으로 스폰서링을 받고 있는 사람. 그룹 리더의 조건. 그리고 시스템에 100% 스스로 주도적으로 합류하고 있는 사람. 금배입니다. 내 파트너 누가 자꾸 떠올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룹 리더, 금배는요, 실력과 인격을 갖추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실력들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후원 실력도 필요해요. Q&A, 상대방이 질문하는 거에 대한 걸 답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실력을 갖고 있는가? 트레이닝 실력, 사업 전개 원칙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원리를 바탕으로 가르칠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냥 어떤 팩트를 전달함과 동시에 그와 더불어서 비전과 가치까지 전달할 정도의 이 비즈니스에 대한 매력을 알고 있는가? 인격적으로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인드. 제가 옆에다가 소매살이라고 써놨어요. 그냥 감사라고 하니까는 이게 문드러지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병나니까요. 원리를 이해하시면 좋아요. 소매살이가 뭐냐면 소비자, 매니아, 사업자, 리더. 네. 자, 내 파트너를 리더로 생각하고 있으면 한없이 부족해 보여요. 자, 사업을 하겠다고는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안 오신 분들 있죠.
얘 왜 하나라고 생각하면 점점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야, 매니저 패스하고 스스로 나름대로 저렇게 해보려고 하는 저 노력이 얼마나 가상한 사업자야 라고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또 사업자인데 매번 나한테 막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요청하는 사업자가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좀 자기 혼자 좀 하지. 회원가입도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열불 나죠? 그때도 매니아로 생각하시면 매사 감사합니다. 야, 스스로 매니저 패스도 하고 나한테 매사 저렇게 적극적으로 소개를 하시는 매니아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저렇게 한 단계 낮춰서 생각하시면 좋아요. 저희 부부는 부부와 강의 항상 같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리더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 맨날 싸우거든요. 우리는 서로를 항상 이 정도만 해줘도 얼마나 좋아라고 생각하면서 서로가 맞춰가려고 하다 보니까 실은 비즈니스 하면서 솔직히 저희는 별로 싸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20% 정도 하고 있으면 80%를 저의 스폰서 나정영 사장님이 해내고 있습니다. 자, 성공 공식 6가지를 제가 설명드렸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란 사업의 비전과 가치를 제대로 키우자, 2 곱하기는 6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룹 형성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자, 세일즈 신드롬, 후원과 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원리를 이해하고 있고 그거를 해나가면서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가, 반드시 해야 할 일 4가지, 사업 전개 원칙이 있다, 시동, 기름 주유, 기어 변속, 시스템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제품을 공유하면 되는 일이다. 포기 아닌 깊이로 깊이 있게 파내려가라. 금배를 찾아가면서 마지막으로 나부터 금배가 되자.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어렵다 하는 분들 분명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야, 나 이것만 하면 나도 4년 뒤에 5년 뒤에 내 미래는 달라져 있을 거다. 나 오늘부터 저거 한다. 아마 조금 생각은 다르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되는 일인가? 불가능한 일인가? 저는 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PM은요, 되는 일이에요. 이대로 하면 되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아까 4년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저희 부부가 4년, 부부라고 말 안 할게요. 제가 4년 동안 그렇게 헤매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래, 대학도 4년제 나오는데. 참고로 저는 대학을 안 나왔거든요. 고졸이에요. 그럼 나도 네트워크 마케팅 대학 나왔다고 생각하자, 지금까지. 그렇게 난 4년 동안 여기서 뭔가 나름대로 배웠다고 생각하자.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제가 실은 이때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름 이 분야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전문가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다 보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런 과정을 밟아가시면 무조건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 저희한테는 그 4년이 여기서는 저희가 QM 과정을 포함해서 4개월 만에 저희가 원하는 1차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과만 부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 분명히 엄청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부러워하고 그 과정을 따라하려고 하다 보면 결과는 무조건 우리에게 똑같이 따라옵니다. 마지막 페이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PM은 다르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 메시지와 관련돼서 이제 여기 현재 금배 또는 금배에 가까운 은배분들한테 전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PM 비즈니스는 쉽다. 한 줄의 기적이 있다. 운이 따를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혹시나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에 비해서 정말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근데 말 그대로 운이잖아요. 그 운이 나한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나한테 왔어. 만약에 나한테는 왔어요. 그 운이. 근데 그 운이 내 파트너한테는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운을 생각하지 말고 공식에 나를 대입하다 보면요. 누구에게나 다 성공하면 100%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PM이 다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저 공식에 나를 대입해서 이 비즈니스를 전개했을 때 제품력과 뛰어난 보상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진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지 아시죠? 네, 돋보기예요. 돋보기 아마 다 학장실을 많이 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검은 종이에다가 돋보기 갖다 대면 생각보다 진짜 빠른 시간 안에 불이 붙어요. 저희 비즈니스, 특히나 PM의 지금 이 시기는요. 돋보기와 같이 움직여야 될 때예요. 초집중해야 될 때예요. 24년 남은 기간 초집중해서 해보시잖아요. 8월 얼마 안 남았고요.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정도 집중해서 해보시면 윈터 리더십도 가능하고
월드 투어도 가능하고 6월 유럽 여행도 가능하고 내년에 내가 PM카를 뽑을 수도 있고 진짜 그 몇 개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저는 PM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베를린에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배 사장님들께 삶의 주인공으로 지금 약간 우여곡절을 걷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현재 오늘 내가 말한 거에서 어느 정도 해외가고 있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삶의 주인공으로 나의 성공 스토리를 현재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같이 정상에서 만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